보컬 트레이너가 되고 싶고 보컬 트레이너를 준비 중인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두 번째 영상. 저는 일산 GK 보컬 원장 이광규입니다. 저번 시간에 레슨북을 만들어서 내 레슨의 첫 번째 페이지를 꼭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쉬움과 레슨생이 생각하는 쉬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바로 비유법을 배워라입니다. 비유, 무언가를 비유하다. 국어 시간 같네요. 비유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컬 트레이닝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꼭 비유를 해야 합니다. 내가 사과를 설명하고 싶어요. 빨간 사과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사과라는 거를 모른단 말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동그랗고 빨갛고 꼭지가 있고 안에 자르면 노란색이고 뭐 등등 씨가 있고 등등. 그러면 내가 사과라는 걸 모르고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무슨 이야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오류들을 범할 수 있는 설명법이에요. 다르게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설명하는 것과 너가 알아서 들어 라고 하는 건 트레이너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죠. 그러면 비유를 정말 쉽게 하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호흡을 가르쳐요. 오늘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이라는 거를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할 것인가. 5가지 정도의 비유법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수업 시간에 생각을 안 하고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수업하면서 중간에 한 1분 고민하고 설명하고 그것도 아니면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또 한 1분 있다가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떠세요? 이해가 가세요? 이러한 트레이너를 여러분들은 트레이너로서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없죠. 미리 만들어놔야 되죠. A, B, C, D 5가지의 어떤 그 비유안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수업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 5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첫 번째 수업했을 때 첫 번째 방식으로 수업했을 때 아니면 두 번째로, 두 번째도 안 되면 세 번째로, 세 번째가 안 되면 네 번째로, 네 번째가 안 되면 5번째로 계속 나눠가면서 설명을 계속 바꿔야죠. 왜? 이해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긴다면 이해 못하니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를 시켜야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방식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또 그렇게 레슨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했을 때 더 이해가 빠르구나. 레슨생을 파악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호흡에 관한 비유 몇 가지. 고음을 낼 때 예를 들어서 뭐 성대를 접지시킨다. 성대 접지하는 방법 비유를 몇 가지. 성대를 저희가 꺼내가지고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목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성대 이렇게 해서 성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러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대라는 애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느낌으로, 감으로 찾아야 된단 말이죠. 몇 가지의 연습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역시 감각으로 갖다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비유를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업할 때 막히지 않고 끌고 가실 수 있어요. 한번 막히고 당황해버리면 어떡하지? 죄송해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까요? 어떻게 하지?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건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 모습이 보컬 트레이너 같나요? 제가 봤을 땐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전공자도 의심받을 정도. 저 친구가 보컬을 전공했다고? 그럴 정도의 모습이라고 봐요. 왜? 수업이라는 건 1대1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레슨생만 있을 뿐이죠. 내 옆에서 나를 서포트 해줄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그럼 내가 끌고 가야죠.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유라는 거는 아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음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고음 내는 거 두성 뚫는 것만 가르치실 건가요? 처음에 와가지고 소리도 안 잡혀있는데 숨 쉬는 법도 모르는데 어디에 숨을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호흡 다 꼬이고 이런 분들에게 오자마자 두성 막 뚫는 거 막 그런 거 막 알려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내용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영상들을 보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기초 과정은 아니라고 보여요. 조금 위의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쉬운 부분부터 차례차례 연습을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레슨을 할 수가 있어요. 보컬 트레이너가 뭐다? 노래를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 이 단어를 잊으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비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성대 접지까지도 이제 막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성대를 꺼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대 접지하는 느낌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성대 접지 안 해요, 그냥. 어려우니까 패스. 다른 거 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컬 프라이? 보컬 프라이를 갖다가 하나 아니면 뭐 흉관 고정 기법? 뭐 이런 걸로 갖다가 하나요? 어떠한 것들로 갖다가 연습을 레슨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주제를 들어가야 될 때. 성대가 접지가 안 된 사람한테 소리 막 내는 거 가르쳐가지고 성대 막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막 삑살이 나고 막 이래도 그냥 소리 질러 이렇게 가르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부터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할 건가? 그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숨 쉬는 부분을 잘 몰라요. 또는 숨을 쉴 때 코로 쉬고 이것도 모른다든가. 꼭 코로 쉬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코로 쉬어야죠. 입으로 자꾸 잘못 쉬게 되면은 입이 다 말라버리고 목이 말라버리니까요. 코로 쉬는 게 맞죠. 저희도 아마 배울 때 정석적으로는 거의 99%는 코로 쉬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단 코로 쉬라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코로 못 쉬는 경우가 있어요. 레슨을 하다 보면 비염이 심하다든가 코가 휘어 있다든가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꼭 노래는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일정 이상 수업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와 입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요 구간에서는 코로 하시고 저 구간에서는 입까지 좀 같이 쉬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코로, 여긴 코로 일일이 다 짚어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호흡 나왔으니까 호흡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처음에 호흡 어떻게 늘려주실 거예요? 저희 07년도 때처럼 막 물통에다가 막 물 받아가지고 막 집어넣네 잠수 막 이러면서 저 옛날에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저를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그렇게 배워본 적이 있어요. 물통에다가 이렇게 잠수해가지고 숨 참아 막 이래가면서 레슨을 해본 적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방식이 많잖아요. 근데 방식이 많다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 방식이 많다는 건 그만큼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레슨 방법을 써야 되지? 많은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이라는 걸 지어줄 때 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배 아플 때 먹는 약들이. 이제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을 선생님이 골라가지고 저한테 처방을 해주시는 거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의 몸 상태에 맞게 이 사람이 현재 잘 할 수 있게 잘 따라올 수 있게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식을 수업해주면은 연습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저희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러한 방법들이 다 있으시냐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없으면 준비해야죠. 지금 보컬 트레이너가 되고 싶잖아요. 보컬 트레이너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그런 것도 준비 안 하고 전문직을 보컬 트레이너라는 전문직을 그러한 준비 하나 없이 하겠다? 욕심이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비유법. 주제마다 고음이 안 되는 사람, 음정 박자가 안 맞는 사람, 뭐 호흡, 성대, 접지를 설명할 때 뭘 설명할 때 이 방식마다 비유하는 글들을 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도 내가 보컬 트레이너를 아직 해보지 않았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장 공책이나 휴대폰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면 사람과 상대하는 레슨생과 상대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전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회는 타이밍은 왔을 때 잡아야죠. 연습이나 어떤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